여러분, 크로스핏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알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적 없으셨나요? 전 처음 크로스핏 할 때 동작 배우는데도 어려웠는데 알 수 없는 용어들 때문에 우왕좌왕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옆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눈치껏 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치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지만 괜히 초보티 내기도 싫고 다른 사람 운동 시간 빼앗는 것 같아 질문도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나름 헬스도 오래 해서 기본적인 동작 용어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생소한 용어나 약어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린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 크로스핏 용어를 정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용어와 체육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용어, 그리고 체조, 역도, 맨몸 운동 등 동작 용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 영어 및 기구 영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 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운동법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까지 포함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체육관에서 헤매지 않고 재미있게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하러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와드입니다. 와드는 워크 오브 더 데이의 준말로 말 그대로 그날의 운동, 즉 오늘 하게 될 운동을 뜻합니다. 크로스핏 시작 후에는 오늘 와드 뭐냐라는 말을 매일 하거나 들을 정도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부터는 와드 예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예시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와드 예시를 가져온 것이고 박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드를 보면 크게 스트렝스 운동과 본 운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트렝스라 하면 보통 무거운 무게로 훈련하여 힘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원 RM이라는 것은 원 레피테이션 맥시멈 줄임말로 1회 최대 반복 시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 번은 최대한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헬스나 스트렝스 훈련에서는 보통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로 원 RM을 기록하지만 크로스핏에서는 이 3대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역도 운동도 포함하여 원 RM을 체크합니다. 이 원 RM을 측정해 놓아야 자기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와드 혹은 스트렝스 훈련을 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 RM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원 RM을 갱신하는 것을 보통 PR이라고 하는데요. 즉 PR은 퍼스널 레코드의 약자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PR은 고정이고 원 RM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예전에 스쿼트를 최대 100kg까지 들어봤다면 PR은 100kg이지만 오늘 스쿼트를 해보니 90kg밖에 안 들린다면 오늘의 원 RM은 90k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거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하고 원 RM을 넘었을 때 보통 PR 기록을 세웠다는 식으로 통용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본 와드를 보면 팀 오브 투라는 것은 두 명이서 한 팀으로 진행하라는 뜻이고 암랩이라 함은 as many round reps as possible의 약자로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라운드 혹은 개수를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라운드는 제한된 운동 종목에 대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 랩은 쉽게 말해 개수입니다. 이 와드에서 앞에 숫자가 20, 30, 40이 랩이고 세 가지 동작을 다 수행했을 때 원 라운드를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암랩, 포팀, 민이라는 말은 해당 아래 세 가지 동작을 14분 안에 최대한 많은 라운드를 수행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수행한 라운드 횟수가 나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암랩과 더불어 많이 나오는 운동 방식으로 포타임과 이맘이 있습니다. 포타임은 해당 동작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아까 와드를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만약 이 와드가 암랩이 아닌 포타임으로 변경된다면 해당 동작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운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최종 기록은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좀 전에 암랩의 기록은 라운드였고 포타임의 기록은 시간으로 기록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임캡이라는 제한시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어도 있습니다. 주로 포타임과 같이 쓰이는데 만약 위 예시에서 포타임 플러스 폴티민이라고 주어진다면 14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뜻이고 14분 내에 못 끝낸다면 실패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맘은 every minute of the minute 줄임말로 이맘 혹은 EMOM으로 불리는데 1분마다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본 와드를 예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동작은 그대로이고 이맘 5라운드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동작을 1분마다 수행하여 5라운드까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기록이 어떻게 되냐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특별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와드를 끝까지 수행했으면 완료, 못했으면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위에 설명했듯이 최종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포타임은 시간, 암랩은 라운드 혹은 개수, 이맘은 완료, 미완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와드 방식은 포타임이나 암랩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보통 포타임이나 암랩이 기록을 통한 순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 방식은 와드 방식이 자주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로스핏 대회에서도 이 방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가장 힘들까요?
사람마다 혹은 수행해야 하는 운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만 방식의 운동이 가장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포타임이나 암랩 같은 경우 물론 최대한 강도 높게 동작을 수행해야 하지만 너무 힘들면 중간에 내 페이스대로 짧게 혹은 길게 쉴 수가 있지만 이만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면 1분 안에 해당 동작을 빨리 끝내야 해서 출력을 더 내야 해서 힘들고, 반면에 수행 출력을 줄이면 쉬는 시간이 짧아져 다음 동작을 수행하는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수행하는 점이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맘 같은 경우 RxD 기준으로 해당 동작들을 50초 내외로 완료되도록 와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로 갈수록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 높은 난도에서는 엄청 힘든 운동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기르는데 이만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 와드가 나올 때에는 빼먹지 않고 출석하려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만 와드가 나오면 빼먹지 말고 수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RxD와 스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RxD란 As Prescribed 이란 용어의 축약어로 말 그대로 규정 기준입니다. 규정 기준이라고 해서 보통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상급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난도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수업에 보통 RX를 수행하는 회원분들은 30% 이내로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크로스핏의 장점인 스케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케일이란 비례 축소란 뜻대로 운동 수행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A, B, C 수준으로 나눠져 있듯이 자기에 맞는 수준 맞춰서 하면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A와 B조차 안 될 때 자기에 맞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박스에서 운동할 때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은 RxD로, 약한 종목은 스케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크로스핏 오픈이나 대회에 나갈 때는 제시되는 RxD나 스케일 기준에 맞춰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자주 나오는 나머지 용어로는 노랩, 할트, 싱크로, 언브로큰 등이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노랩은 잘못된 동작으로 인한 개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뜻하고, 할트는 얼터네이트의 준말로 보통 덤벨로 운동할 때 나오는데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싱크로는 팀하듯이 팀원끼리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라는 뜻이고, 언브로커는 보통 바벨이나 덤벨을 동작 시 해당 개수를 다 채울 때까지 멈추지 말고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멈추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멈춘 즉시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한 후 다시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구 용어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과 덤벨입니다. 헬스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운동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바벨과 덤벨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는 체육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먼저 바벨은 소위 역기라고 불리는 기구로 또 동작이나 스트렝스 운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 남자용 45파운드 바, 여성용 35파운드 바, 연습용 15파운드 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LBS라는 용어는 파운드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로 크로스핏에서는 킬로그램도 사용하지만 주로 파운드 단위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또 무게 산정 시 이 바 무게는 포함이라 예를 들어 남자 135파운드로 되어 있으면 바 45파운드 플러스 플레이트 90파운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아령으로 불리는 덤벨입니다. 이건 역시 스트렝스 운동에서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 DB로 줄여서 많이 쓰는데 그럼 바벨은 BB로 안 줄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벨은 보통 줄여서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벨 동작이 대부분 기본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클린 혹은 스네치라는 동작이 적혀 있으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바벨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DB 클린, DB 스네치라고 적혀 있으면 그때는 덤벨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동작 설명은 다음 영상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은 바벨보다 훨씬 무게가 다양하지만 최대 무게가 70파운드이기 때문에 바벨보다 낮은 무게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캐틀벨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대포알 모양의 기구입니다. 보통 캐틀벨 스윙할 때 많이 쓰이고, 특이한 점은 바벨과 덤벨과 다르게 이 기구는 킬로그램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덤벨과 같이 무게가 양쪽으로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라도 덤벨보다는 캐틀벨로 수행할 때 동작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플레이트입니다. 바로 바벨을 끼우는 둥근 판인데요. 무게는 보통 2.5파운드부터 55파운드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디신볼입니다. 이걸로도 여러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크로스핏에서는 90% 이상 월볼샷이라는 동작을 할 때 쓰입니다. 나머지 주요 기구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자주 쓰이는 AB 매트, 등과 바닥 사이 간격을 메꿔주어 허리에 무리가 덜 가도록 도와주는 기구가 있고, GHD라는 기구로 GHD 셋업을 할 때 이용되고 더 넓은 범위의 셋업, 힙 동작을 할 때 주로 쓰입니다. 유산소 기구로 에르크 바이크, 로잉 모신, 어설트 바이크, 에르그 스키가 있습니다. 유산소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로스핏 기본 용어 및 기구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으나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위의 용어들을 술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길로 가는 와중에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용어나 기구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운동 동작 용어나 약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